전화를 주셨어요. 23일날 8시 50분에. 뭐라고 하던가요? 죄송하게도 당원 개인정보 리스트를 바탕으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녹취가 공개되며 민주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태의연한 조직동원과 불투명한 선거운동은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꺾고 전당대회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운동에 대해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있는 거 아시죠? 8월 17일날 꼭 제 김민석님 좀 부탁드린다고 투표 좀 꼭 해주세요. 당에서 이거는 신속히 조사할 사안이고 윤리 제소 사안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제보자는 굉장히 격앙돼 있던데 제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중앙당 뭐 신고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건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정보보호비밀법 네, 보호법에 네,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자신의 DB 권리당원임을 그 DB가 아무렇게나 막 사용되고 이건 그러니까요. 관리 네. 미숙이거든요. 네. 이거 고의적으로 유출했으면 유출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의지가 있다면 수사 의뢰도 가능한 사안이다. 그걸 뭐 제보자가 판단할 몫이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고 이런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으면 본때를 좀 뽑을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잖아요. 네. 영등포 구의원들 제가 보니까 이 김길자 영등포 구의원인데 지금 의장입니다. 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이고 김태호 영등포 구의회 의원입니다. 이 두 분이 제가 보니까 이 김태호 구의원은 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영등포 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그 지역구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바로 이제 김민석 후보의 지역구 의원이고 김길자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옆 동네 영등포 갑 지금 최현일 국회의원이죠.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신 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이 두 분이 영등포 지역구 내에 있는 민주당 당원들에게 김민석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뭐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뭐 전화를 했다. 근데 뭐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화를 하는 과정이 누군지 아는 사이면 전화를 해도 되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지를 호소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자기 전화 오면 우리는 그 권리당원 당원 명부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당원 명부는 이번에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그리고 이 구의원들이 김민석 캠프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선거운동원 그러니까 10명까지 각 후보자는 10명까지 공식 선거운동원을 이번에 등록할 수 있대요. 당에. 근데 이분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식 선거운동원도 아니에요. 아닌데 김민석 지역구에 있는 그 영등포구의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원들에게 뭐 지지를 호소할 수는 개인적으로는 있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당대표 선거는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내 당헌과 당규 그리고 당 내부의 선관위의 그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다 떠나서라도 봤을 때도 진짜 이분들이 다 거의 당원들의 정보를 알고 전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크고 제가 이제 변호사와 이제 상의를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니까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어떤 내용인지 이제 녹음 파일 같은 것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김민석 후보가 조직적으로 야 나를 위해서 밀어라라고 하면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고 이 두 분 중에 한 분 제가 통화가 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조직적으로 어떤 부탁이나 뭐 지시를 받고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론이 있으니까 또 반론은 반론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예, 전해드리기로 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오디오가 오락가락하네요 오늘. 이제 김태호 의원이란 분이 이제 영등포구에 거주하시는 권리당원 분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길사동 구의원 김태호인데요. 여보세요? 네, 근데요.
혹시 김민석 당대표 투표 좀 하셨는지 전화 한번 근데 저 드렸습니다. 계좌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우리 당원 명부에 있으니까. 상관 명부 봐도 돼요? 네? 그거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명부를 저기는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왜 투표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짧아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짧습니다. 뭐 47초 정도 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길사동 구의원 김태호인데요. 여보세요? 네, 근데요. 혹시 김민석 당대표 투표 좀 하셨는지 전화 한번 근데 저 드렸습니다. 계좌번호 어떻게 하셨어요? 아, 여기 우리 당원 명부에 있으니까. 상관 명부 봐도 돼요? 네? 그거 보셔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그 명부를 저기는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왜 투표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당원 명부를 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뭐 본인 선거여도 당원 명부는 볼 수가 없죠. 대부분 명태균 게이트 때 보면은 이제 선거할 때 권리당원의 명단도 만약에 이제 내부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해보고 싶으면 안심번호로 주기 때문에 이름과 전화번호, 실명과 전화번호가 매치되지 않게 줍니다. 당에서 줄 때. 근데 지금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전화 받으신 권리당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잖아요.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냐라고 했더니 당원 명부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제 김태호 영등포구 의원이 이제 한 말 중에 김민석 찍었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게 아마 투표하기 전날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달입니다. 7월 달에. 예비 경선 때 같아요. 보니까 예비 경선 때 같은데, 어찌됐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소개하기로 하고, 이게 여성분이시잖아요. 근데 여성분인데 이게 우연일까라고 싶었던 거예요. 제보자도. 근데 남편분도 권리당원인데, 남편분에게도 전화가 갔는데, 이번에는 아까 보셨던 김길자 영등포 구의회 의장이 전화를 먼저 이제 저게 왔대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지금 그러면 보면 이제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등포 구의원 김길자입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1번 김민석을 선택했습니다. 7월 21일이네요. 앞으로 2년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부와 당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국민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김민석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비 경선 투표에서 1번 김민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의문이 든 거죠.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이, 권리당원이, 아니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이 제보자가 김길자 의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그 내용 잠깐 볼게요. 오늘 사실은 방송 전에 시스템이 약간 꼬여가지고요. 시스템이 약간 꼬여가지고 방송 못할 뻔했습니다. 방송 못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복구가 돼가지고, 저희 방송 맨날 사고 나니까 그러려니 해주시면, 하여튼 뭐 이게 시스템은요, 저희가 뭐 매체가 작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시스템이 무슨 뭐 동네 유튜버 하듯이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스템이 굉장히 DSLR 시스템이 됐고 했는데, 항상 이게 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김길자 영등포 구의회 의원 에게 이제 이 제보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보자의 성함이 최상민 씨입니다. 영등포구에 살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했냐? 이제 부인에게도 지금 구의원한테 전화가 왔고, 이번에는 의장한테
문자가 오고 하니까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알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오니까 어떻게 우리 정보를 알고 이렇게 오지? 김기자 의원님 되시죠? 아, 네.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 전화가 늦었습니다. 예, 예. 이게 제 번호 어떻게 알고 보내셨나요? 제 와이프 번호하고? 그 전에 제가 이게 그 당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가 제 폰에 있던 번호 가지고 그냥 보낸 건데. 근데 그거 저 이전까지 영등포에 저도 10년 넘게 살았는데 김기자 의원님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알지도 못했고. 전화를 안 돌리다가. 예, 근데 문자 그거를 어떻게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그게 어떻게 알으셨는지, 왜 주변 사람도 연락도 못 받던 사람도 받고, 그게 말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라고는 그거는 제가 이유가 안 되고요. 네. 예, 그거는 이거 당원 당규에 맞나요? 아, 당원. 당규에 이게 저는 제 폰에 있었던 번호라고 제가 그거 그전에 정확히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니, 이게 그전- 왜냐하면 제가 김길자 위원님이랑 제가 얼마 전부터 그런 당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렇죠. 저 위원님, 저희 영등포가 어디세요? 무슨 동이세요? 지역구가? 저 영등포동, 당산동 이쪽이에요. 그럼 저랑 관련이 영등포 동이면은 왜냐면 제가 살던 데가 저랑 관련이 없으세요? 저기 제가 없으신데 살던 데가 그 전에 저기 어디냐? 아우 지금 머리 아팠어. 저 대림동. 저랑 상관없어요. 또 대림동, 신길동 뭐 이렇게 제가 영등포 이 전체를 다 좀. 근데 그거 어떻게 아셨는지 빨리 찾아보시고 연락 안 주시면은 저는 네. 이거 제가 그렇게 솔직히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어쩌다가는 변명이 안 되시고 어떻게 네. 아셨는지 저만 그랬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 와이프하고 저 아시는 분도 네. 연락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거는 저희 당원 명부나 그런 거 받으시지 않으면 모르시는데. 아니요, 당원 명부는 없고요. 그렇게 하신다고 제가 믿을 수는 없죠. 그럼 제가 당원 확실히 맞네. 제가 그러면은 이거 진실이 되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제 연락처를 그런데가 제 와이프 연락처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생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시면 저는 이거 다 뿌릴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 말고도 영등포 쪽에 다른 의원님도 똑같은 후보 지지 문자 전화까지 받았어요. 제 와이프는. 이거는 뭔가 신천지 쪽에서 퍼뜨린 건지 저는 몰라요. 그 신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신천지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보내신 건 맞잖아요. 보는 맞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 상당히 긴데요. 일단은 당원 명부를 보고 전화한 건 아니고, 이제 김길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 전화번호에 아마 내 휴대전화에 저장이 돼 있어서 보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우리 김길자 의장님은 지금 계속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일단 제보자 잠깐만요. 네, 제보자에게 좀 전화를 해서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지금 다 이렇게, 사실은 김길자 의장은 영등포 울도 아니고 영등포 갑인데 이런 지지 문자를 나는 1번 찍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1번 이제 예비 경선 때죠. 그걸 지지를 이렇게 호소하고 하는 건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런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여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예, 최상민 선생님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제보 주신 지는 좀 한참 됐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당원 명부가 이제 이렇게 후보자들한테 보냈는지 이렇게 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원 명부가 후보자들에게 제공되진 않았습니다. 제공되지 않았는데, 요때 지금 보니까 부부 두 분이 다 지금 이런
전화나 문자를 다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권리당원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랬는데 그 문자하고 전화도 받아서 예. 뭔가 좀 이상해서 서울시당에도 문의를 해놨어요. 예. 문자 내용 거기서 이제 메일로 문자를 보내라, 그 예. 내용을 보내달라 네, 해서 보내드리고 기다리는데 아무 조치도 없고 또 그 통화 내용도 또 이제 같이 해서 또 한 번 더 했는데 아무 내용이 없어서 서울시당에 전화했더니 중앙당에 올렸다. 근데 왜 아무 조치가 없냐 했더니 중앙당에 전화를 해봐라. 근데 예, 중앙당에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예. 예, 그래서 또 메일도 보내놓고 해놨는데 답변이 없어가지고 저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는 그러면 예. 그 아내분이 먼저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예. 그래서 뭐 이게 좀 이상하다. 김길자 위원님이랑 통화를 하고 와이프한테도 전화가 왔었대요. 그래서 예. 이거는 서울시당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답변은 받았어요.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연락이 왔었을 때도 그분들한테도 문의도 해보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보내주신 녹음 파일이 여러 개인데 제가 오늘 이제 2개만 공개를 예. 했는데 보면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라고 예. 하는데 이제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당원 명부 보고 알았다라고 아내분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후에 제보자님이랑 통화할 때는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죠. 예, 처음에는 뭐 당원 명부 자기네 볼 수 있고 네. 뭐 그쪽에 선관위 쪽에 다 확인해서 자기네가 할 수가 있다. 선관위에도 확인을 했다 하고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서울시당에 확인했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 뭐 중앙당 쪽으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담당자분한테는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이거 권리명부 끝에 그냥 이거 당원 명부 보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김길자 의원이랑 아까 통화를 하시던데 김길자 의원님은 당원 명부를 본 건 아니고 갖고 있는 건 아니고 휴대전화에 있는 번호다라고 했는데 일면식이 있으세요? 아시는 사이세요? 아니요, 전혀 선거할 때도 저한테도 문자를 한 번도 저도 당원이기 때문에 예. 뭐 만약에 그분이 하셨을 때 보내셨으면 저도 봤을 텐데 예.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길자 그 의장은 보니까 최현일 국회의원 영등포 갑지역이더라고요. 예. 우리 그럼 제보자님은 을 지역에 사시는 건가요? 저는 김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지역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영등포 을이고 그러니까 예. 지난 지방선거 때 김길자 이제 구의원 의장에게 뭐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으신 적도 없고 예, 그렇죠. 지방선거 때도 받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 받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영등포가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후보 지역구다 보니까 조금 요즘 좀 전당대회가 많이 과열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태를 이제 보고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제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뭔가 이게 뭐 지금 선호 투표제나 뭔가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당원이나 뭐 당규 뭐 그런 거를 너무 좀 일방적으로 한쪽 좀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서 한번 연락을 드린 거예요. 예. 뭐 솔직히 뭐 그분 처벌들을 바라는 건 아니고 예. 좀 공정하게 앞으로도 공정하게 좀 했으면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저희 쪽 말고도 또 다른 곳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어찌됐든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저기 선관위가 있으면 뭐예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태가. 예. 예, 그래서 좀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냈죠.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 선관위, 그러니까 서울시당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나 뭐 피드백이 없었나요? 피드백 없었습니다. 메일까지 보내놨는데도 피드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드백이 없고 그럼 예. 중앙당 선관위 뭐 이쪽에 문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어떻게 예, 됐나요? 근데 중앙당 번호를 제가 좀 잘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서울시당에 문의를 했더니 중앙당 선관위에 얘기해라. 예. 그래서 좀 어떻게 연락처도 문의를 했었는데 예. 뭐 그 대표 번호 8자짜리 그걸로 해라. 예. 근데 계속 통화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생활이나 직장인이다 보니 예. 좀 바빠가지고 또 못하게 됐죠. 계속.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선거는 공정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많이 좀 걱정스러우신가 봐요. 지금 당대표 선거가 너무 과열되고 너무 좀 서로 마타도에 비난하고 막 있어가지고 저도 걱정은 좀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이명박 때도 예. 애기들 업고서도 예. 집회도 나가고 예. 그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쭉 민주당 하는 거 지켜보고 또 당원도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와이프하고 저희도 당원을 가입을 했던 사람인데 예. 제가 알고 있는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은 예, 좀 뭐 제가 뭐 이재명 얘기 나오면서 제가 죄인인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 젊은 세대한테. 예. 그러면서 좀 너무 좀 이게 뭔가 좀 솔직히 관심도 예전에 많지는 않았는데 예. 지금은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보 감사드리고요. 예, 예, 당에서 혹시 뭐 선관위나 이쪽에서 또 뭐 답변이 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본인의 그러니까 선거가 공정하지 않아서 제보를 하게 됐다라는 건데 일단 뭐 당의 선관위가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주고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근데 모든 게 또 다 불법이냐 아니냐니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는 당원 명부가 이번 후보자들에게 제공되지도 않았고 후보자에게 제공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구의원들이 갖고 뭐 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전에 김태우 의원과는 연락이 닿아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떻게 이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한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두 다 우리 다 이제 민주당의 소중한 자원들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인지상정으로 그냥 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누가 줬다고 리스트 뭐 종이 같은 거를 누가 줘서 이제 전화를 좀 돌렸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습니다. 김태우 의원도 본인도 이제 약간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권리당원 명부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리스트를 자기도 전달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우리 김길자 영등포 구의회 의장 이분은 전화를 계속하고 문자를 남겼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이후에도 김길자 의장이 제게 연락이 오면 더군다나 보니까 페이스북에 저한테 이렇게 친구 신청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이 김길자 의장 페이스북이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하여튼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태우 의원님도 우리 매봉쇼 또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 팬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참 그렇습니다.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불편하고 고민도 많이 되는데 그냥 뭐 제 입장에서는 선거 자체가 불공정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열흘 전 7월 20일 날 수도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한 민주당 권리당원 A씨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 개인정보라 지웠습니다. 끝자리는 8114로 해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7월 20일 날 오전 10시 28분에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가렸습니다.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땡님께 김민석 검증된 국정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여기 이제 소땡 이 땡자는 제가 이제 블러가 아니라 그냥 지운 겁니다. 이 문자를 받은 사람의 실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와 실명을 정확하게 알아서 문자를 보낸 거죠. 소땡님께 김민석 검증된 국정 경험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여기는 이제 원래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름은 지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월 21일 화 9시부터 23일 목 17시까지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 온라인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1번 김민석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져온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부를 이끌어온 모습을 저는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2년 정부와 당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석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 완벽한 국정 파트너 김민석과 함께 해 주십시오. 땡주시, 무슨 시입니다. 땡주시 시의원 땡땡땡 올림이라고 해서 이름 쓰고요. 지금 지웠습니다. 이름 가로하고 이름 쓰고 010하고 시의원이 자기 이름, 자기 전화번호를 지금 적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이 시의 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의원이 자기 명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나 무슨 시의 시의원인데 김민석 지지하기로 했어. 당원 여러분들도 김민석 지지해줘. 함께 합시다. 라고 시의원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죠. 추가 취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일단 이 문자를 보낸 주체, 이 문자를 보낸 주체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 국회의원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이 지역의 선거구,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당연히 지역위원장이고요.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문자를 뿌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이 문자가 뿌려지기 전에 지역위원회 사무실 관계자가 이 지역 시의원들한테 문자를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자를 발송하려고 해. 이렇게 통보한 듯한 문자를 시의원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시의원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시의원은 그래도 됩니다. 라고 동의를 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 시의원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를 보면 국회의원이 하겠다라는 걸 시의원이 곧바로 나서서 바로바로 안 됩니다. 전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분위기인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보통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이 하고자 하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일 잘 거스르지 못하고 거의 뭐 거수기, 하인, 머슴처럼 동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의 명의로 김민석 지지한다는 문자 발송할 거야. 이렇게 문자를 받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시의원, 자기 핸드폰 번호 해서 정말 내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날아갈지는 이 시의원도 이렇게까지는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발송된 다음에는 많은 항의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좀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중앙당에도 이 내용을 뭐 제보라고 하면 거창하고요. 좀 통보하거나 알리거나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중앙당에도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시의원에게 시의원들에게 당신들의 명의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는 단체 문자를 발송할 거야. 이것만 요구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만. 여러 가지를 시의원들에게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인포그래픽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너희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고 단체 문자 발송할게. 사실상 거의 통보하는 식으로 요거를 하나 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자 SNS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SNS 처음에 그 계정을 대표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대문에 걸려있는 뭐 어떤 짤, 뭐 웹자복, 어떤 뭐 사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각 시의원 SNS의 간판, 이 프로필의 이 간판 사진을 김민석을 지지하는 짤이나 이미지로 바꿔라. 요거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이겠죠. 김민석 후보 선거운동을 하려면 이제 다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돌릴 당원들 중에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을 선발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 계속 이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어떤 이미지, 웹자보, 뭐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생산돼서 대량으로 유포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유포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 SNS 상에 이제 단톡방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뜨려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시의원들이 좀 알아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 이렇게 총 4가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도와라라는 취지에서 이런 4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등장하는 시의원은 여기에 이제 협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요. 알아보니까 이런 요구를 받은 시의원들이 몇 명 더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직접 파악한 건 아니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뭐 시의원이나 그 지역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의원 한 명은 지금 뭐 등장하는 사람은 확인을 했고요. 좀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의원 말고 저희가 확인한 지금 등장한 시의원 말고도 약 3명 정도 지금 확인되는 사람이 3명 정도가 역시나 이런 식의 자신의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단체 문자가 발송됐고 여기 인포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시의원 성향에 따라서 혹은 또 이런 걸 항의하려면 또 담대하고 깡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따르는 척하는 시의원도 있고 뭐 적극적으로 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좀 그냥 거리를 두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의원마다 좀 각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 취재를 하니까 최종적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또 상대방 측의 입장, 반론을 듣기 위해서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인 국회의원실로 전화를 해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이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의원들 명의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서울시 지역 권리당원들한테 이렇게 발송이 됐더라고요. 지역에서요? 예, 예. 일단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좀 다시 좀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으신 분, 뭐 비서관님이신지 뭐 고정관님이신지 성함이랑. 네, 지역위원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신 분, 뭐 그러면은 제가 누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 성함을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지역위원회에서요. 네, 이 번호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역위원회에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 이 국회의원실 보좌진일 텐데 본인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고요. 끝까지. 지역위원회 얘기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아서 국회의원실로 다시 전화를 했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퇴근을 했는지 뭐 이번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 사무실 혹은 이 국회의원 측의 입장, 설명, 뭐 팩트가 맞는지 이런 입장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